자,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경향을 파악해 볼 건데요. 1번에 보니까 아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 저희 네모 박스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 자산으로 나눈다고 했고, 부채의 경우에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 1년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유동자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에 보니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유동성 배열 원칙과 관계없이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1년을 기준도 하지만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보면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유동부채의 경우에는 상환인이 빠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다른 말로 유동성 배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가장 잘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가보면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이렇게 봤더니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만져지는 실체까지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 그러면 유형자산은 저희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있죠. 네 번째에 가서 매입채무, 선수금, 여기는 저희가 유동부채 될 거고요. 사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가 되기 때문에 답은 아마 1번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1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왜 맞았고 왜 틀렸고 한 번쯤은 짚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사용할 목적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소유 기간 1년 이상 되죠? 영업활동이죠? 그러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밑으로 한 줄 내려가 보면은 저희가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라고 했으니까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무형자산이냐 유형자산 구분했으니까 지금 유형자산을 찾으라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가번에 보면은 상품 운반용 지게차라고 해서 유형자산 될 거고, 라번에 가보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 비품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가와 라가 저희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봤더니 가와 라가 정답이 되어 있고요. 다도 한번 살펴보면은 투자 목적용 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는 건물이라고 쓸 수 없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해서 투자 자산에 넣는다라고 했었습니다. 나번에 가서 판매용 휴대폰이 있는데 저희가 판매를 위해서 구입해온 자산들을 상품이라고 해서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3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경우에는 저희 가에 들어가는 자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형자산에 가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형자산을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차량 운반구가 유형자산이 될 거고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는 제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암기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투자부동산, 건물은 건물인데 땅은 땅인데 저희가 영업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르면서 투자 자산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저희 무형자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 확인하셨죠?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틀린 걸 찾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산과 부채 총액을 합한 것이 자본이다. 말도 안 되고 있는 소리죠. 저희 아까 처음 시간에 자산은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가 맞으려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뭐 이렇게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단 1번이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재무상태표는 우리 왼쪽에 자산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자산이라고 하면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화 이런 거 되겠죠. 재고자산, 그리고 채권, 받을 거, 외상 매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부채라고 하면은 내가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미래에 내가 타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채무, 의무 이런 것들이 부채라고 했으니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1번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해설에 가시면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재무상태표 등식 얘를 응용한 것이 저희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5번에서는 앞에서 봤던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 그리고 자본 등식을 가지고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네모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왼쪽에 기초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 기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저희가 두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산 이꼴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풀어도 되고요. 저희가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게 되면 이익이 나오는데 이 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당기 순손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순이익이 났거나 순손실이 났을 때 기초 자본에다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나 손실을 더해주면 기말 자본이 돼요. 기초 자본은 지금 8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저희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 회사는 손실이 100만 원만큼 나고 있기 때문에 800에서 1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700만 원. 그래서 나에 들어가는 자본은 700만 원 일단 계산이 됐어요.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일단 1번 체크했는데 700만 원이 나 자본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봤던 자산 이콜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러면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 되기 때문에 부채는 900만 원이고 자본은 700이기 때문에 1600만 원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설해 보시면은 이 당기 순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할 때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기초 자본 800이었고 도대체 기말 자본 얼마에서 기초 자본 800을 뺐더니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왔냐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고요. 밑에는 기말 자산 이콜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풀었던 기말 자산 이콜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에서 저희 1600만 원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일시 정지 버튼 클릭하고 학습 활동 하신 후에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문계사에서 항공의 광고 활동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공 스포츠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서 저희 신제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저희 이제 모델을 발탁해서 모델료를 1억 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이제 신문 기사에 실렸어요. 그럼 여러분 TV 광고라든지 신문 광고 또는 뭐 팜플렛 광고 이런 거 전부 다 저희 판매 관리비 중에서 광고 선점비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차변에 광고 선점비, 현금으로 지출했으면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 과목을 사용을 이번에는요, 저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구분 표시 원칙이라는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저희 재무상태표 봤을 때 보고식이든 개정식이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놓은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차변에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구분해서 반드시 기록하라는 게 구분 표시 원칙 될 거고요.
유동성 배열 원칙이라고 해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거부터 배열해라. 제가 큰 빨간 글씨 표시해놨는데 시험 문제 자체에도 유동성이 큰 거부터 우리가 배열을 한다, 작은 거부터 배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이라는 곳에 빨간 글씨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자산의 경우에는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고, 부채는 저희가 상환일이 빠른 순서로 기록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년 기준은 앞서서도 저희가 봤지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1년 안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 1년 넘어서 현금화되는 비유동자산, 그리고 1년 안에 상환해야 되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상환해도 되는 비유동부채로 저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항목 구분 표시와 통합 표시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요, 저희 자산과 부채와 자본 중에서 중요한 항목들은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반드시 재무제표에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따로따로 기록을 하지 않고 묶어서 기록을 해도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저희 재무제표에 보시면 전산회계의 경우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지만, 기업회계 기준에 가서 전용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곳에 현금과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져서 들어가 있어요. 현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저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또 저희 매출채권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영업과 관련된 물건들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저희 전산회계에서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부르고요. 어음을 받고 팔았을 때는 저희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 기업회계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외상으로 판 것이나 어음 받고 판 거나 전부 다 외상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매출에 의해서 발생된 채권이라고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거나 유사한 항목들은 묶어준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재고자산과 당좌자산이 있었는데, 재고자산은 저희 판매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현금화되는 항목이었었는데, 그 항목 중에 저희 상품, 제품 있었는데, 팔려고 사온 게 상품이고 저희 만들어서 팔려고 한 게 제품인데, 이 아이들은 반드시 판매 과정을 거쳐야만이 현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했고, 매출채권과 구분이 되어 있는데, 매출채권 이미 판매됐기 때문에 돈만 회수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쓰지 않고 우리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이 비슷하거나 유사하면 묶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저희가 구분해서 표시해 주라는 게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보시면 되고요. 자산의 부채, 총액 표시가 있을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총액으로 표시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총액으로 표시하라고 하니까 묶어서 표시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마라라는 게 지금 총액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000원만큼 빌렸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빌렸으니까 단기 차입금이라고 저희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빌렸어요. A라는 사람한테 1,000원. 그리고 저도 A라는 사람한테 오늘 500원을 빌려줬어요. 또 A죠. 제가 이거는 빌렸기 때문에 뭐예요? 단기 차입금. 제가 빌려준 거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불러요. 500원 빌려줬어요. 그럼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어저께 너한테 1,000원 빌려왔잖아. 차입을 해왔잖아. 그리고 오늘 내가 너한테 500원을 빌려줬잖아. 대여를 해줬잖아. 그러면 나 얼마 남았지? 500원 갚을 거 남았지? 그리고 딱딱 긋고 500원 쓸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도 적고, 그래 나 A한테 갚을 거 500원? 이렇게 쓸 건데, 저희 회계에서는 이런 내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회계 정보들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아까처럼 쫙쫙 긋고 하게 되면 저 친구가 500원을 빌렸구나, 이 정보밖에 없는데, 저희 기록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친구와 이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구나. 서로 빌려주고 빌려가기도 하는구나. 이런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똑같이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었을 때 A라는 기업의 매출액도 100억이라고 되어 있고 B라는 기업의 매출액도 100억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몰라요. A도 100억을 팔았고 B도 100억을 팔았구나. 이거 저희 상계된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기업은 원래 100억을 팔았고 B라는 기업은 120억을 팔았다가 20억이 반품이 되고 100억만 저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 관계자들한테. 그냥 100억 판 것과 팔았다가 반품되어 온 거는 그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매출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자가 판단했을 때 그냥 A, B가 100억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100억씩 팔았겠구나 하지만 정보가 나와 있어서 B가 반품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있으면 이 회사의 주식을 안 산다든지 이 회사에 돈을 안 빌려준다든지 이런 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상계하지 않고 모든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저희 경향을 한번 파악해보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유동과 비유동 구분했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계하지 마라. 이게 총액주의였어요. 전체를 기록하라가 아니라 거의 모든 기록을 지우지 말고 하나하나 다 기록해라. 내가 빌렸던 거, 내가 빌려줬던 거. 유동성 배열 원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유동성이 큰 것부터 기록해라. 유동성 배열 원칙. 4번에 보면 발생주의라고 나오는데요. 이 발생주의는 저희가 재무제표 원칙이긴 한데 재무상태표 원칙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를 기록하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저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기 때문에 앞에서 연결된 문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앞에서 배웠죠? 구분표시 원칙, 변형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보니까 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기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유동성 배열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자산은 현금화가 빠른 것부터 부채는 상환이 빠른 것부터 두 번째로 가보면 장기 차입금. 차입금이라는 건 저희가 입금되긴 입금됐는데 빌린 돈이에요. 근데 장기 차입금은 저희가 1년 넘어서 갚기로 한 거고 단기 차입금은 1년 안에 갚기로 한 거기 때문에 유동성 배열 원칙에 의해서 단기 차입금 먼저 기록하고 장기 차입금이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번은 틀렸다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에 가서는 저희가 중요한 항목은 어떻게 반드시 구분해서 써야 되고 유사하거나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써도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번째에 가서 저희 자산, 부채, 자본, 총액 기록하고 반드시 구분해서 쓰고 그러면 정답이 여러분 2번으로 확인이 되겠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기업의 경영 성과에 관련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성과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배웠고 보기할 때도 기록을 해서 경영 성과를 기록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가 작성이 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일정 기간이라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인데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니네 돈을 얼마나 벌었니를 물어볼 텐데 기간을 한 3년,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었죠? 인위적으로 기간을 구분해서 분기로도 보여줬고요. 반기로도 보여줬고 연도별로도 보여줬는데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일정 기간 대신 일정 시점 이걸 넣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일정 시점 대신 일정 기간 이렇게 바꿔놓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저희가 계정식, 보고식 있는데요. 손익계산서 윗면을 보면은 회사명이 있고 단위가 있고 가운데 보면은 X기 2000XX 년 X월 X1부터 X월 X1까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다른 점을 한번 상기시켜보면 재무상태표의 경우에는 X월 X1 현재라고 되어 있었어요. 일정 시점을 나타냈고 손익계산서는 지금 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거고요. 계정식에 보면은 저희가 오른쪽에 수익, 왼쪽에 비용과 순이익이 보여지고 있고요. 보고식에는 수익, 비용, 순이익에서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용에서는 재무상태표와 다르게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보고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정식을 보는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고식, 재무제표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으로 가서 이제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볼 텐데요. 손익계산서에 가보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돈을 번 거를 수익이라고 부르고요. 이 돈을 벌기, 비용이라는 게 그냥 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을 저희가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를 저희는 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저희가 수익과 이익은 굉장히 큰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저희 이익이라는 말과 수익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을 저희가 정의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의 유입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는 부채 감소를 수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뭐야 자산이 유입되는 게 뭐고 부채가 줄어드는 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수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뒤에서도 제가 보겠지만 상품을 팔게 되면 저희가 상품 매출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라고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상품을 현금으로 팔았다면 저희가 현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 매출 채권, 외상 잔고에 돈 받을 게 있다라고 쓰여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면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이라는 곳에 기록이 되는 것을 저희 수익이라고 불러줍니다.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럼 부채가 줄어든 건 뭐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경영활동을 하면서 부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이제 비용으로 가서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수익 획득 과정. 그냥 돈 쓰는 거 아니고 내가 시장 가서 물건을 산 거를 비용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저희 원가와 비용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희가 자산의 유출 또는 부채의 증가 이 부분을 비용이라고 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 상품 왜 사요? 상품 사다가 판매하려고 사죠. 판매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상품을 살 때 현금으로 샀으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우리 회사에서 유출이 돼요. 나간다라는 거죠. 또는 이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빚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비용이라고 하고 또 다른 예는 뒤에서 한 번씩 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과 비용에 보면 수익에는 가장 크게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고 영업외 수익이라는 게 구분이 될 거예요. 비용도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업외 수익, 영업수익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영업과 관련됐다라는 거는 우리 주된 영업 활동을 위한 활동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영업 외 수익이기 때문에 택시 회사의 택시 요금 수입액이라고 하면 이거 영업 수익이에요. 그리고 가구점의 학생용
책상 판매액이라고 하면 이것도 영업수익이 되겠죠. 완구정 곰돌이 인형 판매액도 영업수익. 그런데 전자제품 판매상의 건물 임대 수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자제품 판매상의 경우에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일이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판매하면 영업수익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업 외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수익과 영업 외수익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간략하게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